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소설 거울 속 세상.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마치 꿈과 같았고 꿈과 같은 일이었다. 내 자신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이 경험은 정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라도 하는데 몸이 떨려온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지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로 고등학교를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성인이 되었다는 두려움에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나는 인문계 학생이 아닌 공업계 학생이었다. 즉 공고를 졸업한 학생이었다. 똥통 고등학교에서 이런 대학교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며 끝났다며 그렇게 들어온 학교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학업에 쫓겨가라 공부를 밤늦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하루 시간 대부분을 지내게 되었다. 학업을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하루 종일 책 붙잡고 있는 것은 비교적 쉬웠다. 하루 공부 일지를 끝내고 나면 도서관 책들을 종종 훑어보며 책을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날 고른 책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책이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울 속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었다. 나는 거울 글씨를 쓰고 거울 반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거울 반대편에 현세계로 나왔다기 때문이었다. 그 문구를 보았을 때 나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기말고사를 보고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대학교 방학은 길기에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라는 것이 방학이 아니었기에 대학교 첫 방학은 나에겐 큰 의미가 됐다. 뭘 해볼까 하는 나는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났고 거울에 대한 전설이나 민화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선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나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정보들은 나한테 큰 호기심을 주기 시작하였고 나를 광적으로 만들었다. 방 내내 거울에 붙들어 살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열중했다. 결국 나는 2학기 휴학을 내기로 결정했다. 나는 휴학 신청을 하려고 학교로 향하였다. 우리 집과 학교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걸렸었는데 꽤나 멀었다. 학교역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던 도중 나는 문득 생각이 났다. 거울이 많은 곳에 학교 근처 외진 건물에 아주 큰 가구점이 하나 있었다. 그 가게는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영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물건은 건물 안에 그대로 있었다. 거기다 그 가구점 안에는 거울이 정말 많았었는데 종류만 해도 엄청났었다. 크기도 각각이었고 디자인도 특별했다. 그 건물은 경비도 널널해 보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 호기심은 내 자신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달았고 결국 나는 학교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밤이 늦도록 기다렸다. 새벽 1시에서 2시쯤이었을까.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시내에서 벗어난 곳이라 내 예상대로 경비가 심하지 않았다. 적어도 무인 경비라도 있을 줄 알았던 나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고 3층 가구 매장 입구로 향하였다. 불도 없고 으스스한 분위기라서 그런지 후덥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했다. 가구 매장 입구에 도착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먼지가 이리저리 쌓여있고 동네 불량아들이 왔다간 그런 흔적도 간간히 보였다. 입구 대문에는 낙서가 돼 있었고 그 안에는 가구들이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가구들이 상해 보이지도 않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아 문이 열리지 않겠구나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험삼아 밀어본 문이 쓱 하고 밀려 들어갔다. 난 뜻하지 않게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가구들이 모포에 덮여 있었고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났었다. 모포를 걷어 구경을 하던 도중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사람 발자국 소리였는데 타박타박하고 아주 작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은 여기 위인 4층이었다. 3층과 4층은 연결되어 있어 계단으로 살며시 올라갔고 혹시라도 경비일지도 모르니 도망칠 준비를 하였다. 4층은 3층과는 다르게 거울만 배열되어 있었다. 정말 많은 거울들이 있었다. 엄청 낯섰는데 그 중앙에 서 있으면 내가 아니 그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사층 어딘가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계속 찾아보았다. 나는 구석에서 한 형체를 보았는데 그 형체는 어떤 남자였다. 지금은 여름이었지만 그는 의아하게 코트를 입고 있었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지만 그에게 무엇이 느껴졌던 걸까? 나는 그가 나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말 걸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무표정의 그는 나를 신경쓰지 않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빙빙 돌기도 하며 왔다 갔다 했다. 가끔 멈추다 움직이고 미친듯이 발작하기라도 하는데 몸을 덜덜 떨었다. 나는 무서워졌고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 겁이 없던 나도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뭔가 내뿜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는 갑자기 멈춰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겁이 난 나머지 미친듯이 뛰었다. 거울에 부딪히고 깨지며 가구를 부수며 입구로 뛰었다. (1분 1초가) 하루처럼 느껴졌으며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때 당시엔 정말 패닉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집으로 문을 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그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우연히 열려있던 문, 그 소름 끼치던 남자, 그가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 계속 되새기며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그날 아침 진정이 되자 나는 괜한 망상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 그는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내가 지레 겁먹고 도망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계속해 거울에 대해 정보를 찾던 중 외국 사이트를 찾아왔는데 그 사이트는 그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이트였다. 나는 이 사이트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며칠 몇 날에 새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 중에 알아낸 사실이 있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이트에서 내가 보았던 글을 문지기로 추정했다. 마약과 같은 이 미칠 듯한 궁금증은 다시 나를 그곳에 가기에 얼마 걸리지 않게 했다.
하지만 그곳은 잠궈져 있었고 그 입구 밖에서 맴돌 뿐이었다. 몇 주 후 나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건물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았고 이 경험과 호기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부모님 설득에 의해 나는 평상시로 돌아왔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편의점을 하였는데 여러 손님을 만나 여러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2달에서 3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아는 지인들도 많아졌고 이 근방에 있는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새로 건물을 짓는 아저씨들도 간간히 오셨는데 그중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건물 주인이 싼값에 구입하여 여러 가구 가게에 넘겼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시작하였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나는 아저씨들을 통해 그 건물들을 관리 판매한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주소지를 받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30곳이 넘는 전국 가구 매점을 떠난다.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벌써 20곳이 넘어갈 쯤이었다. 어느 때처럼 가구점으로 들어서려는데 가구점 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주인 아저씨를 찾아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고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 결국 그가 나타나지 않자 나는 매장을 둘러오 다녀보았다. 마침 푹신한 소파가 있어 보였고 그 자리에 몸을 누웠다. 피로가 쌓인 나는 금세 잠이 들었다.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던 나인데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급히 그를 찾았다. 가구점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2층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뛰어 올라가 보았다. 그는 그때와 같이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궁금함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는 나를 보았고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겁이 났지만 그가 다가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하라는 것을 들으려 집중하였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였다. 아니, 친숙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자가이가 로아니 자가이가 로아니. 그리고 그는 내 팔 잡았다. 그리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의 힘은 정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고 난 눈물이 났다. 무서웠다. 떨렸다. 후회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정말 큰 전신 거울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난 알아들을 수는 없었고 그는 나를 붙잡고 그의 손을 거울로 대었다. 그리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거울이 녹듯이 투영에게 흘러내렸고 그는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긴 꿈을 꾼 듯 눈곱을 떼며 일어났다. 그를 만나기 전 그 푹신한 소파였다. 일어나니 아침이었고 화창한 날씨였다.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폈다.
편의점이 보였다. 아침 목이 말라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음료수를 집어 편의점대로 돌아가 물건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표정으로 나에게 무어라 말했다. 단입 원백 2천. 난 들고 있던 지갑을 놓쳐버렸다. 그녀가 하는 말은 어제 꿈인 줄 알았다. 그가 하는 말과 비슷했다. 난 정신 차릴 새도 없이 편의점에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모든 것이 반대였다. 간판에 쓰여있는 글씨들과 차량 번호,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는지, 그를 친근하게 들렸었는지를. 편의점에서 그녀가 밖으로 나와 나에게 소리쳤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던 아침 출근길들의 사람, 아니, 모든 그들은 갑자기 멈추었다. 동시에 날 쳐다보았고 무표정한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외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반대편! 나는 그렇게 외치며 뛰어 또 뛰었다. 그들은 점점 불어났고 이대로 뛰기만 한다면 잡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사람들이 많은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 안 사람들도 곧 나를 잡으러 오겠지만 그들은 잠시만이라도 지체할 수 있었다. 금세 밖으로 들어온다 그들 때문에 그들은 북적였다. 나는 시계점 안으로 들어왔고 여긴 그나마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으로 피한 곳이었다. 나는 정리를 하였다. 이곳은 거울 속이며 무표정인 그들은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을 했다. 나가려고 하면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지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있었다. 내 얼굴은 콧물 눈물 범벅이었고 몸이 떨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시계에서 났는데 유난히 크게 났고 소리는 나에게 점점 크게 들려왔다. 수많은 시계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시계들의 숫자가 반대로, 시계바늘이 반대로, 소리도 반대로 들려왔다. 난 미친듯이 웅크리고 소리쳤다. 나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온 사람은 날 잡고 작게 속삭였다. 잡혀. 그 목소리는 날 거울 속으로 데려온 바로 그였고 그는 매장한 거울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그를 손으로 발로 차며 침을 뱉으며 밀어내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나를 들어 끌고 갔다. 거울 앞에서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계속 이어 말했다. 못 벗어라. 널 영원히 쫓아갈 거야. 그리고 날 데리고 거울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길바닥에 누워있었다. 사람들의 유흥가였는데 여기저기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누워있어 보였는지 아무도 날 깨우지 않았다. 눈에 익은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머니의 울음과 아버지의 호통에 안심이 되었고 현실이라는 것에 포만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차려주셨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모든 자료들을 버리고 삭제시켰으며 집에 있는 거울들을 전부 깨버리고 던져버렸다. 평상시로 돌아가려고 애쓰며 잊고 조금씩 회복되어 나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땀에 찌든 몸을 씻으려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내 몸을 통해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에서 뭔가가 들려왔다. 바로 거울 말이었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그 소리가 나는 곳에는 화장실 세면대 거울이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무표정한 그 사람들의 얼굴. 반복적으로 그들의 말을 나에게 외치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을 다녔다. 병원에서는 나의 모습이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그들은 내 말 믿지 않았고 내 말 들으려 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신병이라고 치부한다.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을 글로 쓰기로 결심했다. 글을 보고 믿어주고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내 인생을 앗아가 그 경험들을 믿어주길 바란다.